여러분은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옛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매일이 이런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고, 오늘을 만약에 기분 좋게 잘 보냈어요? 그럼 다음 날 되면 또 불안하잖아. 그래서 오늘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계속 늦게 자는 거예요. 늦게 자는 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음날 더 늦게 시작되고, 또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시차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또 혼자 게임하게 되면서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아마 예전에 저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웃음이 나올 거예요. 이 새끼 찐이구나. 제가 이것을 벗어난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내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시차가 돌고 돌다가 어느 날 다리가 맞아서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계획한 건 아니고요.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면 어느 날 게임하느라 밤을 새거나 뭐 그러다가 운 좋게 그런 날이 오죠. 그런 날은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을 뿐인데 내가 뭐든지 오늘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일부터는 이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슬리퍼를 신고 아침 6시인데요 산책을 합니다. 오랜만에 아침 식사라는 것도 심지어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챙겨가지고. 원래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죠. 보통 이제 새벽 1시까지 뭐 2시까지 게임하느라 안 먹다가 1, 2시에 이제 배달되는 게 야식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치킨을 먹는다던가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여튼 뭐 산책도 합니다. 아침도 먹고 독서라는 것도 해봐요. 원래는 못하는데 그날은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루는 그런 운 좋은 날이 옵니다. 30분의 1의 확률로. 그러다가 그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고 그 하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끝나길 버티면서 게임을 하다가 나는 잠이 들고 다시 또 그 좀비같이 사는, 불안감이 있어서 마음이 울렁거리는, 몸은 편하지만 그런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임 중독자가 다시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정신을 차렸을 때 해야 할 것은 산책을 하거나 뭐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1단계에도 못 미치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0단계의 사람들에게 실행을 하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때 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냥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처음 받으려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강인데, 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할까봐 저를 돌아보는 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쩌다 그렇게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법을 모르더라도 의도라는 것을 갖는 것, 그냥 그 목적, 그냥 그걸 갖는 것이 그 삶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써내려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행동은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합니다. 아니, 산책하고 밥 차리는 게 뭐가 에너지 소모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에너지라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써보는 거, 대부분 아직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이제 쓰면은 이런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월세 걱정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계속 밥을 차려주고 치워주고, PC방 주인 같은 거, 그런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이게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방에서 엄청난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루는 방법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는 게 내 꿈인 거야. 너무 웃기죠? 예.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적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적었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도 있고 고양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엄청나게 엉뚱할 거예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나올 거지만 그래도 적는 거예요. 산책하느라 에너지 쓰지 말고, 아침밥 괜히 하느라 에너지 쓰지 말고, 편의점 나가서 필요한 거 갑자기 뭐 사오기 도전하지 말고 이걸 쓰세요. 아무에게도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달에 하루 찾아오는 엄청나게 드문 그날. 아니면 오늘 원래는 이런 영상을 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본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의도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우주가 돕기 시작합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소리가 개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사실 세상에는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모래 여러분 주변에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누군가한테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반도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들에게는 이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원래 자연에 있는 모래가 엄청난 축복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흙이 있죠? 흙이 뭐예요? 흙이지. 근데 제 친구가 홍대 도예과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흙을 퍼다가 이 도예과에 쓸 수 있는 흙을 퍼다가 가마로 교수님 가마에다가 날랐대요. 근데 등산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흙이죠. 이 친구는 어디 산행을 가기만 하면은 그 흙이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도예라는 걸 하기 전까지 흙이 뭐예요? 흙이지. 애초에 우주 원리에 벗어나는 걸 우린 만들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정부와 모든 재료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라는 이 과학적 단어가 왜 이렇게 미신적 단어로 쓰이는지, 제가 말하면서도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진짜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한한 인생이라면요,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잖아요. 그 방식대로 목적성 없는 성공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횟수가 가능하다면, 무한하다면.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우리 생 안에서 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의도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이 결과치의 발현 가능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의도 없는 실험으로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아주 우연스러운 이런 것들은 우연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연이기 때문에 사례가 특별한 사례로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식당 간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배고프기 시작하면 간판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닭도리탕! 그냥 배경이던 것들이, 그냥 색색의 배경이던 것들이 이제는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집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우리 아파트의 향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사실은 백이동이 로얄동이었어, 이런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는 순간 알고 보니 우리 집 다락방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어, 막 그런 소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기분이 나한테 들게 될 겁니다. 세상에 부질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아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간판도 아무 의미가 없고 냄새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바라는 것을 다 없앤다면 세상에 의미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는 게 다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온라인에서만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왜? 온라인에서 내가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겨야겠다.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현실 세계의 욕구를 우연히 아침에 일어난 그날에 적어둬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부끄러운 단계니까 서랍 안에 숨겨두세요. 그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내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떨리지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인간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을 적어두게 되면 관심을 뺏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에 빠지면 그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고 승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의미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게임에서는 목적을 명확하게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목표를 나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금수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애가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는, 좋아하는 거,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목적, 목표를 손에 쥐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부모가 부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를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내가 삶의 목표를 찾는 것,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금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참 불효자죠. 옛날 제가 영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두고 내가 어릴 때 뭐 가난했니, 뭐 어쩌니, 뭐 이 헛소리를 했으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여튼 여러분은요, 이제 목표를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원하잖아요.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거를 찾는 거. 내가 고수가 되면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거. 지금 해야 될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해야 되는 거.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론을 먹어야 된다. 물론 정글을 도는 것도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목표를 위해서는 바론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두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하기 어려운 게 인간인데 서로 목표마저 다르다면 서로 방해가 돼요.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다면 그 의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응원하고 확인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원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게임적 자유일 수 있어요. 내가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전기세, PC를 마련하는 일,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계획을 같이 할 사람들이랑 하면 훨씬 더 오래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요. 오늘 내가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냥 까먹어요. 다시 원래 상태야. 근데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큰 한 발자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써가지고 서랍에 숨겨놓는 그 목표. 그게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적어서 숨겨놨던 게 있습니다. 전 뭐라고 써놨냐면 아직도 기억합니다.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 제가 이걸 써놨는데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그릿이라는 책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개선, 카이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꾸만 내가 집중력을 빼앗겨. 그럼 한 번 써서 안 되면 두 번 쓰고, 두 번 써서 안 되면 10번 쓰고, 10번 써서 안 되면 100번 쓰라는 소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0번 쓰기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는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계발서 그런 얘기 나와요. 환경 설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 저는 동양적 사고라는 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숨겨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내가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고향감이 들고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를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미 그것처럼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더 안 돼요. 더 안 돼. 절대 안 돼. 삼국지에서 정확하게 확언 있잖아요.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진짜 행동하는 사람, 이미 내가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원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남양, 연암 뭐 이런 데부터 형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세력이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황제인 양 행세를 합니다. 아예 자기를 황제라고 불러요. 황제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민심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것처럼, 이미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넓은 땅이고 미정복 지역을 점령한다면 목표를 소리 지르고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미정복지가 없이 모두 이미 다 주인이 있는 고강도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인 양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것도 주인이 있어. 그래 마냥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얘기는 길었지만요. 정리해보면 하나입니다.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느 날 불현듯 쓸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는 거죠. 숨겨놓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생각해보거나 적어보자. 에너지가 아주 가끔 돌아온다면요. 그때 그걸 해놓는 것이 그것이 제가 그 늪을 빠져나온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단계 시작입니다. 1단계 이후에 11단계까지 제가 모두 정리해 놓은 영상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